안녕하세요, 먹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산염 피막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오래된 공구 등의 산화 피막과 표면 녹도 제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과만 보여드리고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일상에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고 활용도도 높을 거란 생각에 이렇게 보충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절반만 미리 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거 작업이 되지 않은 나머지 반쪽의 작업 과정과 최종 마감까지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비트 중에서 녹이 나고 오래된 산화 피막이 있는 것은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거 작업된 부분의 색상이 회색인 이유는 드라이버 비트의 재질 및 제조 과정에서의 열 처리 등으로 인한 색상일 뿐 우리가 하는 제거 작업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염산과 과산화수소를 1:1 비율로 사용하겠습니다. 드라이버 비트의 2분의 1만 작업하는 거라서 용액은 50ml면 충분할 것입니다. 10% 청소용 염산을 25ml 준비합니다. 3% 소독용 과산화수소도 염산과 마찬가지로 25ml 준비합니다. (30ml) 정도라서 조금 남겼습니다. 이제 용액 준비는 끝났습니다. 과산화수소와 염산이 혼합되면 혼합됨과 동시에 과산화수소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최대 효과를 보시려면 용액 준비 전에 탈지는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미 탈지를 해놨지만 한 번 더 아세톤에 담그겠습니다. 만약 작업할 소재가 심한 녹이나 표면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브러쉬로 몇 번 문질러주고 용액에 담그는 게 좋습니다. 브러쉬는 황동 브러쉬 또는 스덴이나 철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은 사이즈의 브러쉬는 다이소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거 작업이 안 된 반만 용액에 담그겠습니다. 강력한 산화제라서 금세 용액의 색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리 작업했던 부분이 용액에 닿아서 검게 변했는데 후다닥 물에 헹궈주고 다시 세워놓겠습니다. 용액에 닿아서 생성된 검은 부식 산화물은 브러쉬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산염 피막과 다르게 녹과 산화 피막은 용액 안에서 극적인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존 산화 피막이 미세하게 부푸는 정도와 검게 변하는 것뿐입니다. 용액에 담궈 놓는 시간은 담그는 소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7분에서 9분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저는 7분 30초 정도에 꺼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담근 시간은 약 8분 정도가 됩니다. 이 용액은 강력한 산화제로 작용하여 소재 표면을 용해시키면서 산화 피막도 만들어내지만 금속을 보호할 정도의 산화 피막은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럼 7분 30초 후에 꺼내서 나머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거품만 보글보글 올라오고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용액에 잠겨있던 부분이 거칠면서 살짝 부풀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브러쉬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제거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녹이 발생해서 후처리를 해야 합니다. 도금을 하고 마감 처리도 해보겠습니다. 무전의 구리도금은 얇게 도금되는데 매끈하지 않은 표면에 얇은 구리도금을 하고 건성유로 마감을 해주면 상당히 괜찮아집니다. 매끈하지 않은 표면에 얇은 구리도금을 했습니다. 이제 건성유로 마감을 하면 은은한 광택과 함께 방청까지 완료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성유는 목재용 보일드 린시드 오일로 약간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성유는 말 그대로 굳는 오일입니다. 보일드 린시드 오일은 목재뿐만 아니라 금속용으로도 적합합니다. 꼼꼼하게 닦아줘야 얇으면서도 떡지지 않게 굳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성류의 건조 시간은 표면 건조 약 4시간, 완전 건조까지는 2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감까지 완료되면 차분한 색상과 완전히 건조되어도 은은한 광택이 남아있어서 아주 괜찮습니다. 거친 느낌이 싫으시면 후처리 작업 전에 표면에 광택 작업을 하신 후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즐겁고 편안하신 시간 되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